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세계, 슈타이너가 말하는 세 가지 세계, 당연히 몸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말하겠죠. 그런데 몸은 나중에 영, 혼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먼저 혼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의 세계부터 나오죠. 자, 이제 그 몸원형의 본질을 받고 그다음에 뭘 봤었죠? 제목이 몸원형의 본질, 그렇죠? 아, 그리고 영의 재생과 운명, 지난 시간에 영의 재생과 운명까지 해서 그 재생과 운명되는 영의 재생과 운명, 그것이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몸, 혼, 영의 세상을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세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한테는 어려운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 쳐놓은 것을 중심으로 쭉 하게 편하게 이제 천부경의 이치에 닿은 것이 있으면 닿은 것대로 설명하고, 또 추가 설명이 이치적으로 필요하면 그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혼의 세계부터 봐요. 혼의 세계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인간은 세 가지 세계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에서도 몸원형이 있으니까 세계도 몸원형이 있다 그 소리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힘은 물질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외적 감각을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몸적인 얘기죠. 이 감각만을 신뢰해 오로지 그 지각 능력만을 개발하려는 사람은 다른 두 세계, 혼과 영의 세계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한다고 하면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결코 알 수가 없죠. 오히려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만 봐도 한국에서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래 우리 것,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뭐 우리는 원래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냥 가만히 둬도 정말 백이민족다운 한민족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질이. 그런데 그거 다 차단시켜 놓고 망가뜨려 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SNS 세상에 다시 저쪽 서양으로 원래 동양의 이치가 갔다가 이게 포장이 돼서 다시 들어온 것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포장된 거를 잘못 지금 풀어놓고 있단 말이죠. 잘못. 그러니까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조금 하려는 사람은 그런 서양 철학서들이나 그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막 추앙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분들 포함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몇 분들 살펴봤지만 그중에 슈타이너가 제일 양호해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같은 세상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거죠. 제 표현으로는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슈타이너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또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깨진 거를 자꾸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그래서 이제 동무분들이나 이제 이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설정을 아예 다시 하셔야 돼요. 위험한 거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라든가 이런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하지 마라, 비워라, 몰라라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 그 서양 것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럴듯한 바보 멍청이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뻔하죠. 뻔하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동무분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죠. 이런 글들을 읽어보실 때. 자, 쭉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혼의 세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는 중이죠.
자연은 거기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감각에도, 즉 이미 알려져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미지의 감각에까지 말을 걸어온다. 이제 자연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연. 그리고 수많은 현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우리와 대화한다. 주의 깊은 사람에게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 숨쉬고 있고 침묵하지 않는다. 요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앞쪽을.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질력에 빠져있다 이 소리예요. 그냥 너무 과하게 빠져있다. 그것만 설명하러 든다. 다른 세상, 두 가지 세상, 혼의 세상, 영의 세상을 볼 생각도 안 하며 볼 수도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쓸데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 본질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 가짜 본질이란 얘기죠. 하나의 작용을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나의 작용을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건 깨진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진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작용 전체의 그 사물에 본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성격은 어때 어때 하고 막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싸움밖에 안 일어나. 예를 들면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결과가. 그 사람의 행동을 끌어모아 비교해보면 그 사람의 인물상이 뚜렷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파고들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그 사람이 행동한 것들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나오는 거죠. 굳이 안 파고 들어가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거, 그게 행동이고 말이니까. 이제 쇠 빛이 나오겠죠. 자연에 있어서 그러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거죠. 빛의 작용에 의한 색의 드러남, 행위이다. 수단이죠. 색과 빛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연이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작용. 제가 자꾸 빛을 우리도 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빛은 저게 태양에서 오는 거 아니야? 왜 눈에서 빛을 쏜다고 하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서 빛을 쏘는 것이 혼의 작용이고 영의 작용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각을 일으킨 것 자체가 빛을 쏠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빛이 저기에 있는 것이 왜 작용해요?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그저 창조주가 돼가지고 그저 뭐 만물이 뭉쳐갖고 내가 돼서 그때 그제서야 본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이미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핑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음과 양처럼 빛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을 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전체 속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을 보아야 한다. 물질력, 극명한 물질력도 봐야 되고 그 이면의 것도 봐야 된다 그거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냥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물질력만 캐려고 하는 이 지식 노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빛과 색을 통하여 눈의 감각에게 자신을 밝히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거 뉘앙스가 계속 뭐예요? 순리와 도리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펼쳐진 섭리와 진리를 그저 그러하게 바라봐야 된다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다른 감각에도 자신을 드러낸다. 자연 또한 그저 빛의 작용으로 해서 겉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치가 숨겨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치가 숨겨져 있다. 이게 진짜 본성의 소리죠. 자연의 본성의 소리. 이렇게 자연은 거기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감각에도, 즉 이미 알려져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미지의 감각에까지 말을 걸어온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 사람들이 와 자연과 일체감, 그거는 물질을 본 게 아니죠. 그 자연의 소리를 들은 거죠. 거기서 일체감을 느낀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현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우리와 대화한다. 자연이 자신과 대화하고 우리와 대화한다. 주의 깊은 사람에게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 숨쉬고 있고 침묵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그래서 조금 중요해요. 침묵하지 않는다. 주의 깊은 사람에게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을 더 알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에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눈치만 채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치만 채면 된다. 그리고 자연은 침묵하지 않는데요. 자, 침묵의 소리. 근데 자연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미 물질력 안에서 자연을 판단할 때는 침묵하지 않는다가 극명한 이치가 맞죠. 일석삼극 무진본하여 대삼만 육생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해버리고 나면 자연은 절대 침묵하지 않아요. 항상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마치 근원에서는 침묵의 소리지만 자연은 항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동무분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런 느낌의 자연과의 일체감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자연과의 일체감 평화로움만 알아서는 안 된다.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그 침묵하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또 통찰해야 되지. 또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고, 혼적 사고를 또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라, 몰라라 이런 거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일체감만 가지고는 이거 마약보다 위험하다 그랬죠. 깨달은 착한 노예로 돼버리는 지름길.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있는 공기방울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질 감각이 완전히 발달할 수 있도록 자연은 배려해준다. 자연은 그저 그러하게 엄마예요. 유명 만물지 모, 도덕경에 무와 유가 다르죠. 무는 시작을 알리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소리예요. 물질 감각이 완전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자연은 그러하게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부터? 그 전부터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부터 여러분을 그러하게 품어주고 있다. 인간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감각은 육성된다. 감각 정도는요. 동물도 특별히 훈육받지 않아도 그냥 굴러 떨어져도 새는 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어떠한 면에서는 그 정도 감각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차적 감각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고차적 감각일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 그 소리죠. 인간을 위해서 물질적 환경 세계를 지각하고 거기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육체를 길러주는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일단 물질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혼계와 영계를 지각할 수 있도록 혼과 영을 길러주는 것은 인간 자신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뿐이다. 확장시켜보면 자연 속에 있는 인간 자신뿐이다. 자연이 발달시켜주지 못한 고차 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자연의 반한 행위가 아니다. 이 표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이 쓸데없는 거다? 절대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고차 감각기관을 육성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한다. 왜냐하면 고차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것은 자연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아도 어쨌든 물질계는 물질계란 소리예요. 그 큰 바운드리에는 자연이라는 게 있고 자연이 없으면 어떻게 물질이 있으며 어떻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일체감 이래놓고 그 소중함은 모르고 그냥 일체감 느끼고 벗어나려고. 어떻게 받은 난데. 이게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동무분들은 이번 생에 받은 물질력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몸뚱이 포함.
혼계나 영계는 물질계의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위치를 말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가. 혼계하고 영계하고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고찰이겠죠. 물질계의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물질계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수술로 눈뜬 사람에게 어둠의 세계가 빛과 색의 세계로 드러나듯이 빛과 색의 세계는 우리 눈엔 보였지만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그 시력이 회복이 됐으면 늘 그러한 것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늘 그러한 것이 그렇게. 이 비유가 딱 맞다는 거예요. 혼계나 영계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을 안 한 그 안 보이는 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계나 혼계도 그저 그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러하게.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몸속에 그러하게 있다. 혼과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 이전에는 그냥 물체로서 나타나는 사물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었던 그저 그러한 물질들이 그 혼적, 영적 특성을 밝힐 것이다. 이런 예로 봤을 때는 저 별은 나의 별이 되는 것이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영적 특성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막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람, 볼에 스쳐가는 바람만 느껴도 아, 이 바람은 어디서 왔누 하면서 그 이치로서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시원해서 소름 돋는 것이 아니라 영적 특성. 자연은 그러하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는 혼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형태나 존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백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차원 세상이야. 그리고 뭐 4차원 세상에 시간을 보통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4차원 세상이라고 보면 내가 5의 자리 설정만 제대로 돼서 정신혁명만 딱 일으켜서 7의 자리로 갈 준비만 돼도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 깨졌네. 이렇게 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것. 영적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것도 들어가요. 혼적 특성 중에 하나가 더 세겠지만 혼적, 영적 특성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렇기 때문에 5의 자리 설정이 시작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혁명만 잘 일으켜도 한 5자리만 여러분이 잘 앉아도 자연스럽게 7의 자리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영적 특성을 밝혀지는 것은 7의 자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도. 7의 자리가 영성혁명의 자리다. 지금은 최소한 7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혁명해야 된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얘기했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게 훨씬 중요한 소리예요. 훨씬 중요한 소리. 5의 자리 설정이 그래서 왜 중요한가? 육방세계가 열리는 세상부터 바로 봐야 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 안에서 양심 자명거려봤자 방법이 없는데 이 안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5의 자리 설정을 다시 해서 육방세계를 진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누군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펼쳐졌는지, 코로나는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속에서 끄달리는 것이 도대체 남는 장사인 건지, 아니면 순응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판단이 기초가 돼야지 7의 자리가 바로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정 없이 그저 일체감만 가지고 7의 자리에 앉아서 9의 자리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툭 하고 등 떠밀리는 거예요. 아차차,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100%라고 했죠, 100%.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굳이 그 길로 가서 다시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형태나 존재가 실제로 그 3차원, 4차원 바운드리의 5의 자리만 앉아도 여러분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은 사물들이지만 그 영적 특성이나 혼적 특성들은 그것에 몇 곱절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열어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슈타이너의 이런 도움들을 받아서 여러분이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론 영적 발전의
고차적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모모령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영혼 쪽에 닿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계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그 의미는 크다 그거죠. 필요성은 아주 의미 있다. 혼적 영적인 것이 물질의 미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편견을 제거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편견. 아, 이거 그거 영혼 물질의 미묘한 어떤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체감. 물질의 미묘한 형태, 아, 실제로 이렇게 무슨 아우라가 막 비치는 이런 거 아니야? 미묘한 형태, 그런 것까지 저는 다 포함시켜버리죠. 그 편견,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때려 부시고 나서 그나마 수련을 해야지 그게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에는 이게 먼저가 되어서는요, 이게 중독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웬만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편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외견만으로 그 사람됨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 주변 세계를 오로지 육체의 감각만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무리이다. 감각적인 세계에만 빠져서 물질만 보면 무리이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하고 감각에만 빠져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내려고 아주 안달이 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것도 똑같죠. 지식은 한도 끝도 없다. 팔려고만 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한 인간과 친해져서 그 혼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린 초상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 너무 좋죠. 물체의 세계 또한 그 혼적 영적 근거를 알았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다. 초상화가 이렇게 그럴싸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상화가 있는데 이거 초상화 아무리 봐봤자 그냥 화풍만 알고 어떤 스토리만 알고 그러면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친구였다고 해봐요. 친구였어. 그러면 이 같은 초상화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그래서 영적 근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같이 보이는 게 절대 아니다. 영적 근거를 알았을 때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편견에 가득 찬 미묘한 형태로 보는 감이 아니라 완전 다르다. 그거죠. 현대라는 문학의 고차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라는 문학이 이게 훨씬 또 가로막고 있죠. 이 과학 물질 문명 세계가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믿는 세계죠.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정수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런 편견에 빠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엄청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눈치채셔야 돼요. 이게 천기예요. 이게 천기. 이 물질 세상 안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천기다. 그자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 세상에 가둬놓고 근거나 찾으라고 있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있고 깨달은 착한 노예 아 비워요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얘네들은 얼마나 혀를 차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고 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걸. 동무분들도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거의 다 왔다, 그거예요. 그들도 거의 다 왔다.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같이 간다. 음양의 이치의 자명함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 문학에는 무엇보다 물질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만 보면 물질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더라도 같이 올라와요. 그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영성이 뛰어나서 날고 기어봤자 와이머 씨가 당선될까요? 뭐 대단한 분이 내려가지고 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혹은 된다고 쳐.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까요? 턱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지금 만약에 무슨 누구누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 해준다고 해도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스스로의 방편의 힘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할 때 그제서야 힘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힘? 무력. 그래야지 세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언어는 처음부터 이 물질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형태와 의미를 얻었다.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찰해 보지만 어쨌든 이것도 물질 세상 안에서 탄생된 거라는 거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러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실마리로 삼아 말해야 하므로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죠.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언어가 탄생되고 그것들이 다듬어져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말 이렇게 되는 거죠. 흘러. 이 관습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 언어를 쓰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때문에 외적 감각만을 신용하려는 사람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슈타이너가 얼마나 자명하게 양쪽을 다 봐요.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것은 그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나도 사용하고 있고 물질력 아니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외적 감각에만 근거를 두고서 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그냥 물질력에만 신용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물질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언어든 말이든 한글이든 한자든 중요하다 그거예요. 한글 한자 중요하죠. 한글 한자를 이 세상 안에서만 파면 뭐예요, 여러분? 파면. 그게 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든 한글이든 한자든 숫자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근거를 얻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 자기는 영적 근거를 얻었다는 편견, 미묘한 물질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자기는 영적 근거를 완벽하게 얻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장사하는 선생, 장사치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 그래서 동무분들이 그런 분들 있으면 다 깨줘야 돼요, 지금. 다 깨줘야 된다. 현대판 동학운동이 망가지는 꼴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그냥 두면 그냥 볼 수 있어요. 동학운동이 2021년에 어떻게 망가지는지. 하지만 그걸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용기 내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냐, 이 시대에.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세요, 소통. 저는 약간 짜증 유발 전문이고 흥분 전문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소통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과 소통해서 설득하셔야 돼요. 설득하셔라. 자, 혼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고찰하고 있죠. 혼적 사상과 물질적 사상의 차이점은 혼과 물질적 사상의 차이점. 전자는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내적이라는 것이죠. 혼적인 것의 사상은 내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물리적 공간에서는 충격의 법칙이 작용한다. 공이 정지하고 있는 공 하나에 부딪히면 공이 이렇게 땅 굴러가서 이렇게 탁 부딪히면 얘가 뭐 일루 가든 방향이 결정돼 있죠. 뒷공은 앞공과 운동과 탄성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일정 방향을 향하여 이동한다. 당연하죠. 물질 안에서는. 그 법칙이 당연한데 혼의 공간이 문제죠. 혼의 공간이. 혼의 공간은 이 법칙이 똑같이 있을까요? 혼의 공간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두 개의 구성체의 상호작용은 양자의 내적 특성에 의존한다. 양자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극히 미시적인 세계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양자의 내적 특성에 의해서 의존한다라는 거죠. 서로 잘 맞으면 녹아들고 만일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밀쳐낸다는 거예요. 물질적 안에서 슈타이너가 지금 이 정도 고찰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음양의 이치를 지금 그냥 아주 간략하게 강력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첨부경으로 설명하면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해서 일적십 거 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써요? 이 일들이 음과 양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서로
강력하게 진동하면서 저쪽의 일들하고 맞아 떨어지면 합치는 것이고, 음끼리 부딪히면 계속 튕겨져 내면서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적식구한 그 일들이 각각이 다 이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맞으면 서로 붙고 안 맞으면 서로 밀쳐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뭐예요? 바로 이 작용이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중력. 중력에서부터 시작된 게 중력을 포함한 4대 힘. 이것 때문에 4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고 싶어. 흩어지고 싶어. 아니야, 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강력과 양력. 자기력. 그것들이 흩어져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거. 자기력.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무력에서 나오는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간단히 말해서, 아, 나 지금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어. 아,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너무 생각나. 너무 보고 싶어. 그거 중력이에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서로 잘 맞으면 녹아들어야 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그렇게 일으킨 것이 우주적 힘인 거예요. 그게 우주적 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실질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건 그냥 이치로 맞지 이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 장님이 눈 뜨듯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는 것. 그 혼의 안과 영의 안이 열릴 날이 여러분들이 무에 닿는 날인 거죠. 닿는 날. 저나 슈타이너가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명하게 할까요? 왜? 너 그냥 뭐 뻥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미묘한 어떤 물질력 아니야? 미묘한 물질력 같은 거 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 저 혼자 내립다 떠들었으면 그게 힘이 없는데 슈타이너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이치라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 조금 요 빨간색 쳐놓은 건 천부경의 강력한 음양의 이치. 천부경이 아니어도 강력한 음양의 이치를 알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혼의 세계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질 세계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 것처럼 이 3단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죠. 그 구성체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두 가지 힘을 알아야 한다. 즉 공간과 반감. 물질력 안에서도 공간과 반감이 있는 거예요. 공간과 반감. 물질력 안에 극명하게 물질력 쪽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과 양의 법칙이잖아요. 같은 것끼리는 배척하고 다른 것끼리는 붙으려고 하는 것. 혼적 구성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그 구성체의 종류가 결정한다. 구성체의 종류. 일단 공감과 반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공감이란 혼적 구성체가 다른 것을 끌어당겨 다른 것과 융합하려는 힘, 어려울 거 없죠. 반감이란 그와 반대로 다른 것을 물리치고 배제하며 자신의 특성을 주장하려는 힘, 혼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질력 안에서 비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뭐예요? 아, 보고 싶어 죽겠어. 아우, 꼴도 보기 싫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는 것과 꼴 보기 싫은 것과.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구성체의 종류가 중요한데 그 구성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구성체 중에 하나가 뭐냐? 제1구성체. 그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구성체를 공감작용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속에 작용하고 있는 반감이 주위에 있는 것을 물리친다. 공감 능력이 막 오고 있는데 나의 반감으로써 이거를 팅 하고 튕겨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건 이치예요, 이치. 자잘못이 아니라 이치. 그 결과 외부적으로는 오로지 반감의 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공감과 반감은 함께 존재하고 있고 단지 후자가 우세한데 지나지 않는다. 공감과 반감 중에서 내가 이거를 취했다 그래서 공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러하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로. 음양의 이치로. 아, 공감과 반감. 아, 단어 반감 안 좋아. 나는 공감만 해야 돼. 깨달은 착한 노예. 그저 바보 멍청이. 공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영혼력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신의학과 가서 공감해주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공감만 해줘.
이 의사 선생님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공감이 짜증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차라리 막 욕하고 혼내고 막 이러는 게 좋은데 공감해. 착하게 앉아서 공감만 해줘. 그거 위험하죠. 그거 위험하죠. 극명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후자가 더 많아져요. 공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왜 위험해졌어요? 공감에 대한 게. 이게 다 물질력이니까 깨져 있다는 것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지금. 아, 쟤 돈 벌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해결 방법이 안 나오죠.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진정제 먹고 수면제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력. 어설프게 공감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물질이 깨졌다, 그 소리예요. 그만큼. 반감이 공감을 이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우, 싫어. 이런 거는 공감이 또 없는 게 아니라 반감이 더 센 상태. 이 구성체는 혼의 공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을 물리치고 극히 작은 부분만을 자신의 속으로 받아들인다. 감각에 많이 위치해 있는, 감각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공간과 반감을 얘기하는 거죠. 극명하게 감각 쪽에 있는 것. 그 때문에 이 구성체는 변화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혼의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물질력에 다 있는 혼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그러한 공감의 힘은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공감과 반감의 작용으로서 드러난 결과는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혼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물질력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요. 거의 대부분. 게다가 이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왜냐하면 반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혼이 가득 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물질력의 힘이죠. 물질력의 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 혼이 느끼고 있는 그 탐욕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죠? 그게 만족을 하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끄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흔한 마음으로 아, 나 이제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 더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가지고서 나쁜 것을 밀어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더 공감하고 있어요. 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본성에서 나오는 진짜 소리, 그 영의 근거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치채면 탐욕이 만족을 모르지 그러면서 그냥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 만족을 모른다는 면은 물질력에서는 대단한 힘인 거죠. 어쩔 수 없죠. 이런 종류의 혼적 구성체를 물질계 어떤 것과 비교한다면 고체가 거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죠. 아까 고체, 액체, 기체로 봤을 때 이런 공간과 반감의 물질력에 다 있는 혼의 영역은 거의 고체스러운 거죠. 그저 그러하게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 혼적 소재성으로 볼 때 이 영역을 불타는 욕망이라고 한다. 불타는 욕망은 그저 물질계에 반응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뜨거 아 뜨거 이러는 거죠. 또는 보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그저 그러한 거. 그 감각에만 끄달리는 것. 그 상태. 그게 제1 구성체의 상태라고 슈타인은 정의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구성체는 공간과 반감이 같은 정도의 힘, 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균형 나오잖아요. 균형 감각. 아까는 그거 두 개가 균형이 없어서 막 한쪽으로 끄달리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균형이 좀 생긴 상태죠. 이것은 물질계 액체에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구성체는 자기 본의로 혼의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첫 번째 것처럼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여 만나는 많은 것들과 화해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이러한 혼의 소재를 유동적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혼의 세계를 들여다보는데 극명한 물질 세계에 같이 갔더니 불타는 욕망이라고 하는 감각 세계에 끄달리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윗단계를 살펴봤더니 유동적 가능성이야. 아, 감각도 있고 공감도 있고 반감도 있지만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돼 있죠. 그 감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피게 되니까 화해할 수가 있는 거죠. 화해. 그것을 유동적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제 3구성체는
공감이 반감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쁜 것들이 오는데 공감할 수도 있어요. 얘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공감이 반감을 지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제 당연하죠. 반감이 센 거에서 균형을 잡은 거에서 공감이 더 센 상태. 이러한 구성체를 원망 소재성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반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이 공감보다 약하므로 공감이 그 인력이 닿는 모든 대상을 자신 연역 안으로 끌어당기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공감은 아직 자기 중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 반감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크다 그래서 아직 그게 무슨 해탈, 뭐 열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물질력에 다했다. 자기 중심적 기조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원망 소재성은 물질계의 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고체, 액체, 기체. 1소재와 2소재와 3소재가 각각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고체에 가깝고 기체에 가깝고 요거는 마지막 것은 기체에 가깝다. 이런 거죠. 기체가 사방으로 팽창하려 하듯이 그 원망 소재성 또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려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다. 그 소재를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했을 거예요. 물질력에 닿아 있는 혼의 세계의 특성과 그 중간과 그리고 물질력 안쪽으로 가서 공감 능력이 조금 큰 상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공감을 자기 자신의 내부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혼적 구성체는 한 단계 높은 곳에 이른다.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가죠. 그것을 4단계라고 보는데 공감과 반감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균형뿐만 아니라 공감이 높은 뿐만 아니라 공감이든 반감이든 방해받지 않는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서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소리하고도 또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공감이든 반감이든 방해받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금연이든 금주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혼적 세계에서 그 특성이 강해질수록 이 4단계의 특성이 강해질수록 금연금주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7개예요. 7개. 그중에서 이 3개를 얘기한 거죠. 3개를. 그리고 4영역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타는 욕망, 감각 쪽에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유동적 감흥성, 그거보다는 윗단계. 그리고 바램의 영역, 이렇게 된 거죠. 공감이 더 큰 상태. 그리고 4영역, 매개가 되는 이 영역. 자, 그런데 보세요. 4영역이 쾌감과 불쾌감이야. 쾌감과 불쾌감.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도 구분은 해놨지만 거의 물질력에 끄달리는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 7가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혼의 영역도 이렇게 예를 들면 오성원처럼 모모형에서 오성원처럼 쾌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내가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쾌감, 불쾌감을 느껴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발현시키거나 다시 물질 세계로 발현시키는 혼의 영역과 그 활동 영역과 그것의 생명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도 7가지로 나누는 거죠. 물질에 반응하여 혼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